기상천외한 선거의 세계, 전무후무한 정치의 역사, 선거판에 숨겨진 이야기를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박학 다시 다시 국내 최초 선거 랭킹쇼 별별 선거 랭킹 업앤다운. 우후, 박준영입니다. 정경미예요. 네, 이름은 저도 얘기하고 합시다. 예. 오늘의 주제, 세상에 이런 선거가, 이거 약간 좀 살려서 해야 돼. 세상에 이런 선거가? 진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은 선거. 나라의 운명을 건 선거라면 어떤 선거가 있을까요? 땅을 이만큼 팔아도 될까요? 전쟁을 할까요? 예. 바로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을 선거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맞아요. 스코틀랜드는 1707년 영국에 합병된 후에 307년 만에 투표로 분리 독립을 시도한 건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2014년 9월 19일 투표 결과 독립을 반대한다 55.3%, 독립을 찬성한다 44.7%예요. 오, 반대가 더 컸네요. 이로써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은 무산됐고요. 스코틀랜드는 영국을 구성하는 4개의 자치 정부 중 하나로 남게 됐습니다. 막판에 이렇게 돌아온 이유가 있다면서요?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영국 정부는요,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면 유럽연합회원국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아하, 이 주장이 스코틀랜드인 상당수가 막판에 독립 찬성에서 반대로 그래도 우리는 유럽연합에 있어야 되는데 결정하는데. 영국이 저렇게 반대하면은 우리가 굳이 나올 필요가 없지. 맞아요. 뭐 이런 거였나요? 이게 지금 보면 찬성과 반대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막판에 이게 딱 나오니까 막 표심이 확 이동했군요. 그런데 이후에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브렉시트 그래서 스코틀랜드 국민당 등에서는 두 번째 국민투표를 요구했지만 요구했지만 2022년 작년이네요. 영국 대법원에서 거부를 했어요. 국민투표의 나라 스위스 2021년 2월 28일 바야흐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기승을 부리던 바로 이때 스위스에선 특별한 결정이 국민투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거 약간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은 유럽에서는 먼저 마스크를 벗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마스크 착용에 관한 이런 거 아닐까? 백신과 관련한 선거였습니다. 백신에 맞네. 내가 백신 아까 얘기했잖아. 마스크 얘기하지 않았나요? 앞에 백신 얘기했잖아. 아, 그래요? 사다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특별 인증을 받은 사람만 공공행사와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투표로 결정한 건데요. 그렇다면 결과는 많이들 반대했을 것 같아. 법안에 찬성한 국민이 무려 60%, 투표로 법안은 무리 없이 통과했습니다. 그래도 백신을 맞고 백신을 맞은 사람만 뭘 하자. 자, 스위스는 국민투표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이색적인 국민투표가 실시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거 좀 재밌어요. 예. 네. 학대받는 동물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졌습니다. 동물이 변호사를 그러면은 그 동물 주인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동물이 말을 못 하잖아. 이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부결됐습니다. 왜? 네. 요거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좀 요거 오바다. 이건 좀 아니다. 네, 요거 오바다. 이번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선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의 선거입니다. 동물들의 세계에도 또 투표가 주인공은요, 아프리카의 들개. 들게. 예. 이 연구는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대에서 생태과학센터에서 발표한 결과인데 야, 근데요? 보통 무리지어 생활하는 들개들은요, 사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얘네들이 투표를 진행한대요. 들개들이? 예, 돌아다니면서 그 결정 방식이 아주 특이해요. 아니, 동물들이니까 투표용지는 아닐 것 같고. 네. 울음소리 아닙니까? 울음소리?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우, 잡아먹어. 어. 안 잡아먹어. 아우. 아우 하면 잡아먹어. 아니면 아우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개가 하나 나왔네, 웃기네. 바로 재채기예요. 재채기야. 들개가 재채기를 에치! 이러는 거야. 에치! 개 재채기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니, 안 믿는다 이제 또 말도 안 돼. 이 선거는 막. 뭐야? 근데 아니, 이게 지금 여태까지 잘 하고 있다가 스위스 얘기 잘하다가 갑자기 들기 아니 얘기가 진짜 연구했대잖아. 호주에서 뉴사우스 웨일스대에서 뉴사우스 웨이스 때는 그럼 들개가 재채기 하기만 기다린 거예요? 계속 이제 지켜본 거지. 근데 얘네들이 이제 재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냥에 동의를 하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재채기를 하면서 갑자기 우르르 가서 사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신호는 사냥을 하러 다 같이 가자 이 말이구나. 안 믿는데. 이게 약간 술이 덜 깨서 들깨들이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들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보는 우리 동네에 있는 돌아다니는 개들이 아니라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아프리카의 들개들이 이제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있다. 대단하네요. 근데 어쨌든 동물들도 민주적인 의사결정법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밝혀진 거니까 밝혀졌죠. 놀랍긴 합니다. 믿어요. 믿으세요. 네, 믿겠습니다. 그렇지. 사냥하러 가야 되지. 가야 되지. 지금 사냥하러 가야 되지. 돼. 자, 이번 랭킹 국제적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지역 중에 하나인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야기입니다. 네. 유대인은 기원전 1500년 무렵부터 팔레스타인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의해서 쫓겨났죠. 유대인은 그 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영국이 이 이야기의 키맨으로 등장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팔레스타인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우리를 도와주면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해 줄게요. 그랬는데. 그런데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 정부는 유대인에게 전혀 다른 제안을 합니다. 2000년 전 살았던 가나인에게 나라를 세우는 것을 지지해 줄게. 이게 왜 말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약속을 두 개로 했네. 이쪽에는 이렇게 하고 저쪽엔 저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두 민족의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너무한다. 그럼 영국이 해결해줘야 되잖아. 예, 영국은 이 문제를 여기다 맡깁니다. 어디요? 바로 유엔입니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에 세계 각국이 모입니다. 이날의 회의 주제는 유대인에게 영토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영토 분할한 투표가 열리고 찬성 33표, 반대 13표로 그리고 또 기권 10표로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일종의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분쟁의 씨앗을 던진 영국은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궁금하다. 기권했답니다. 이후 1948년 5월 14일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유엔 분할안 통과로 팔레스타인의 영토는 50%로 줄게 되었고요. 결국 분할안을 거부한 팔레스타인과 국가를 세운 이스라엘과의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망의 랭킹 1위! 1위 갑니다. 1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요. 미국의 쿠키 대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쿠키 대결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바로 나만의 쿠키 레시피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말이냐? 1992년부터 한 잡지에서 대통령 쿠키 굽기 대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쿠키 레시피를 공개하면 네티즌들이 레시피에 따라서 쿠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맛있는 쿠키에 투표를 하는 방식이야. 어떻게 보면 좀 재밌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쿠키 대결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종의 인기 투표 같은 걸까요? 적중률 때문이에요. 적중률이요. 네, 쿠키 대결에서 이기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된다. 지금까지 쿠키 대결에서 이기고도 대통령이 되지 못한 후보가요. 2008년에 공화당의 존 맥케인과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뿐이고요. 지금까지 쿠키 대결에서 이긴 후보들이 모두 대통령이 됐대요. 아하. 이런 건가 봐. 맛있겠네. 정말 베리를.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지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으로 하면서 대통령 뭐 계란말이 대회 아니, 이런 거는 그건 좀 우리가 그렇고 우린 김치. 이거 더 크지 않아? 그렇지. 그게 더 힘든 거 아니야? 너무 맛있겠다. 그치? 복잡하고 미묘하고 알쏭달쏭한 선거의 세계 별별 선거 랭킹쇼 업앤다운은 다음 시간에 찾아옵니다.